다음 강의는 이치솔루션의 노희전 대표님께서 탄소 데이터 확보 및 시스템 구축 실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치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에너지 쪽 그 펨스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문 기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CBAM에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내용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치솔루션의 노희전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많이 좀 가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CBAM 관련해서 이 아까 전에 실습하셨던 내용 안에서도 보면 그 실제로 그 탄소 데이터라든지 에너지 사용량을 그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이제 공장에서 산업군에서 그걸 수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CBAM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탄소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위주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대응 아까 전에 그 오늘 오후에 계속 그 강의해 주셨던 분들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데요. 기후 변화 대응 및 국제 협약이 이행을 해야 되고 감축 정책 그 수립 및 효과 분석 그리고 탄소 중립 그리고 ESG 그다음 환경 에너지 통합 관리 그다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먼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온실가스 인벤토리라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특정 범위, 국가라든지 지자체 또는 뭐 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산정하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한 것을 이제 온실가스 인벤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그라미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먼저 그 산정이 되고 데이터베이스화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안에는 뭐 ESG도 있고 탄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배출권에 대한 내용도 있고 NDC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AM에서 이 펨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펨스라고 하는 거는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팩토리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에너지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에서는 이제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 대상은 전기나 가스, 스팀, 연료 등의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그거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쓰이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동화 및 신뢰성 확보. 아무래도 그 공장 안에 있는 어떤 그 전기 사용이라든지 가스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수기로 뭐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는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검침하는 그 상황으로 갔을 때는 그 동일한 시간에 뭐 예를 들면 하루치, 뭐 한 달치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에 대한 계산을 펨스에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 중요한 건 이제 투명한 보고서의 작성 부분입니다. 펨스는 CBAM 보고서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시각화하고 명확하게 그 제시함으로써 보고와 검증 과정에서 이제 효율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3자 검증을 데이터에 대한 3자 검증을 받을 때 어떤 이런 실시간 데이터들 기반으로 에너지라든지 배출량 데이터의 이력 관리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적 관리까지도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출량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제시. 일단은 이 CBAM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탄소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거를 산정해 내는 것까지가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궁극적인 목표는 그 탄소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들어있는 그 탄소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그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방법, 가장 직접적으로 투자한 만큼 바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펨스는 그 CBAM 안에서 이런 역할,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에너지가 누수되는 부분을 찾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시간 알람 및 예측 관리, 이 부분은 어떤 정상적으로 어떤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어떤 이상 상황이 발생을 함으로써 갑자기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든지 했을 때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CBAM 그 보고서에 넣을 수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 데이터를 포함을 할 건지 아니면 그거를 제외하고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증하기 위해서 그 이상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알람을 준다든지 해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출량 감축 목표 관리는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CBAM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최종적으로 쓴 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게 되지만 어떤 전략적으로 유럽, EU에서 그 우리 제품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탄소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목표를 정해놓고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배출되는 탄소량이라든지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를 함으로써 어떤 회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 좀 더 추가적으로는 이제 CBAM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ESG 경영에서 펨스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ESG에서의 그 요구되고 있는 성과 관리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는 효과적이고 신뢰성 높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펨스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해외에 있는 철강 업체에서 CBAM 대응하기 위해서 펨스를 구축했던 사례 내용입니다. 그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펨스의 내용인데요.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 부분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계측해야 되고 정량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측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온실가스 배출 계수 바로 밑에 보면 공급자 상세 계수 우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해당 에너지를 공급하는 업체가 제공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배출 계수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부분인데요. 밑에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력 그 공급을 이제 한전에서 하다 보니까 공급 그 우선 적용 지금 총 3가지가 있는데요. 한전이 제공한 전력 배출 계수, 아까 전에 0.4 이렇게 됐었죠. 그 부분하고 국가 표준이 동일한 값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을 공급하는 업체가 여럿이 있다 보니까 이 계수들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세 번째에 있는 국제 표준 계수를 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값을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가 없는 나라들은 국제 표준 계수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 및 저장에서는 펨스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뭐 에너지 소비에 대한 원단위라든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원단위, 그리고 설비 효율성, 가동률, 이런 부분들을 펨스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CBAM의 MRV 부분입니다. 그래서 MRV 부분은 이제 CO2를 산정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그 저희 실습했을 때 거기에 보면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넣기는 했지만 그건 이제 보고서에 들어간다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예 이런 MRV를 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 펨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일별 또는 월별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자동 생성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전에 입력하셨던 그런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다 그 보고서가 펨스에서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실무하시기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실수 없이 입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검증 및 피드백 루프에서는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했던 이런 검증할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검증을 할 때도 굉장히 투명한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MRV는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리포팅, 버리피케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MRV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게 요즘에 최근에는 그 국가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지원 사업으로 MRV에 대한 그 지원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우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도. 그리고 그 보고서에 보면 트랜지셔널 레지스트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제품 그 EU 제품에 수출하는 기업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자신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후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테이블 1, 2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CBA 보고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생산 시설에 대한 정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적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그 펨스 안에서 이 산정을 해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보고서 관리하는데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오류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증 및 피드백 루프는 이제 검증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 및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핫스팟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CBAM에 저희가 대응하기 위한 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핫스팟에 대한 분석, 예를 들면 그 공정 중에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설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디서 줄일 수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거를 분석하는 과정들입니다. 실제 공장 안에 어떤 이런 펨스와 같은 에너지를 계측할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 있지 않게 되면 어디에서 얼마큼 쓰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핫스팟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지 또는 탄소를 배출을 얼마큼 절감할 수 있는지를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는데 이 부분에서도 결국엔 다 그 투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비에다가 얼마큼을 투자를 해서 얼마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기초 데이터를 확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외 알람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펨스를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표준 연계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ISO 5001이라든지 EMAS나 ISO 14001 같은 그 에너지 관리 기준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ISO 5001이나 1400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EMAS는 EU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 경영 인증 제도입니다. 1400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외부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공개 보고 등 좀 더 엄격한 검증 요건이 이제 추가가 된 그런 EU에서 직접 발행하고 있는 인증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도 이제 펨스와 같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한 기능별 요약들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이 펨스를 통해서 내부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신고에 대한 부분을 일부 자동화한다라는 것과 공급망 연계 강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실습했을 때도 전고 물질에 대한 부분들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정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정보 물질을 우리가 받아서 쓸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정보 물질에 대한 데이터는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없으면 아까 전에도 탄소강 부분들은 그 디폴트 값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디폴트를 사용했을 때보다 실제로 측정한 게 더 낮은 데이터, 아니, 낮은 그 탄소 배출 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정확하게 측정 안 했기 때문에 총량 개념으로 에너지 측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탄소를 그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측정하는 게 훨씬 더 낮은 그래서 정보 물질에서 계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펨스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실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ESG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원별 에너지 사용량을 본다든지 용도별 그리고 뭐 실시간으로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는 에너지 양뿐만이 아니고 그때 에너지 비용까지 저희 나라는 이제 시간별로
우리나라는 시간별로 그 에너지 요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같이 계산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요걸 가지고 어떤 공장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피크 시간대를 조금 피해서 운영을 했을 때 에너지 비용이 덜 나온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그리고 그거를 지켜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정책을 세워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많이들 하고 계시는 피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뭐 에너지 예측 부분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에너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컨트롤이 가능하고 한 부분들이 이제 전기가 대부분입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그 안정성하고 안전성 아까 전에 알람 하는 부분하고 좀 유사한 부분들도 있긴 한데요. 결국에는 전기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펨스가 에너지 관리뿐만이 아니고 이런 전기에 대한 품질 관리라든지 상세 진단하는 기능들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구축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공장에 있는 그 펨스 어떤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여기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처음부터 뭐 이런 CBM이라든지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고 ESG 경영을 통해서 그 ESG 등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고 운영을 했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은 이 현장 같은 경우는 2021년 말에 펨스를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지속적인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ESG 경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고 찾고 개선하고 하는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결과물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값이 2022년 1년치와 2023년 1년치의 데이터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게 전후 비교한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에너지를 줄여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1년치 22년 1년치와 23년 1년치를 비교했는데 전기는 27.3%, 가스는 48% 절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탄소는 35.7% 절감을 했는데요. 지금은 아마 더 많은 탄소 절감을 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공장에 있는 그 가스 보일러를 전부 전기 보일러로 다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서 설비 개선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탄소 발자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베트남에 있는 어떤 지사에 대한 내용 화면입니다. 어떤 탄소 총량에 대한 부분도 왼쪽에 있는 컨텐츠에서는 총량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각 성형기들이 총 1호기부터 11호기까지가 있습니다. 이게 한 대가 각각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는 이제 뭐 조립 라인이라든지 이런 또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지금 보시는 건 아마 일별 데이터일 겁니다. 하루치 에너지 사용량이 각 기기별로 라인별로 얼만큼인지 그리고 그때 하루치 지금 발생하고 있는 배출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까지 한꺼번에 데이터로 모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제품이 한 번에 어떤 머신 1번에서 나온 게 제품으로 끝났다라고 할 수 있기도 하지만 1번이 다시 2번으로 들어가고 2번이 5번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좀 약간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이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전기에 대한 부분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량뿐만이 아니고 각 볼트, 암페어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안전을 위한 부분들, 언밸런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THD라는 부분이라든지 파워 팩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THD 같은 경우에는 값이 안 좋을 경우에는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펨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장에서는 뭘 하면 됩니까? 이거든요. 그래서 펨스를 구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를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 자료는 전기 도면이라든지 설비 배치도 그리고 공정 흐름도 그다음에 주요 생산 제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사용 에너지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는 전기 관리 담당하시는 분, 설비 관리를 하시는 분, 그다음에 생산 관리하시는 분과 함께 이런 펨스 전문기관과 함께 인터뷰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ESG 관련 업무 담당자나 CBM 관련 업무 담당자는 컨설팅 전문기관하고 그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정보들을 가지고 획득된 정보들을 가지고 펨스 전문기관과 CBM 컨설팅 전문기관 그리고 3자 검증기관이 이 정보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한 걸로 다시 2차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설계를 하게 된 다음에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서 막 시스템을 막 구축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CBM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 이후에 설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1, 2, 3, 4단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데이터 검증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CBM 보고서에 그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 3자 검증할 때도 그 검증 데이터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어떤 그 기업 여기 오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좀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게 뭐 지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또는 뭐 대기업까지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중기부라든지 산업부, 환경부, 농림부 각 부처에서 다음과 같은 이런 그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지원 사업도 있고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 좀 정리해 놨으니까요. 이거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2025년 말에서 26년, 그러니까 연 말과 연 초에 전부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고가 뜨고 나서 이거를 준비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쯤부터 준비를 해야 지금과 같은 이런 지원 사업들의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지원 사업과 좀 거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공급망, 이렇게 CBM도 결국에 공급망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1차 벤더사라든지 2차 벤더사라든지 그 벤더사들한테도 이런 정보를 좀 전달을 해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탄소 데이터,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회사가 벤더사들이 정보 물질에 대한 탄소를 줄임으로 인해서 회사가 점점 더 높은 그런 경쟁률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더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한 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공장에는 그러면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또는 어떻게 구축을 하면 되겠느냐 이런 좀 막막한 부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저희 페이지 맨 앞에 제 이름 밑에 보면 이메일 주소 적어놨습니다. 그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무료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담 갖지 않으시고 연락을 이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컨설팅에 대한 부분 또는 이런 지원 사업과의 연계하는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좀 했거든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났네요.